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자, 각도님 어서오세요. 네. 내일 3일절이어가지고 오늘 말일이고 그래가지고 손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또, 우리 둘째가, 강원도로, 입대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슴이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예? 아들을 군대 보내는 입장에서 예, 가슴이 좀 짠하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고민도 많이 했고 어쨌든 우리 둘째가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 한 6개월 뒤에 가면 성렬형 공약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월급도 더 많이 받는데 굳이 일찍 가겠다고 군대를 예, 예, 됐습니다. 원래 경기도였는데 군대 일찍 가겠다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로 됐어요. 인드라도 강원도에서 근무했는데. 자,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94회 억설타임즈쇼 2023년 2월 28일 이널리 챗 GTP와 이 대화 금대자유 무의식 VOA 성렬형 한동훈 젊은시각 아침한개 국토전략 홍영민 100년전 TV 신현성 이창용 김현석 이호수 배빌역사 지리트릭스 자유시장 이런 제목입니다. 챗 GTP 국유본 스멜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새롭게 좀 제목을 바꿨는데 그대로네. 그래 제대로 나왔네. 챗 GTP 성렬형 신현성 이창용 아침한개 VOA 자유시장 홍영민 부오나세바 이호수 오집으로 국토전략 불꽃받침 벨빌역사 지리트릭스 100년전 TV 한동훈 젊은시각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추천드리는 문피아 소설 가짜 서재가 신의 시체를 줌 신을 믿는 인드라 입장에서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가 점차 무겁게 읽고 있는 역작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편 영화예요. 350만 년 전부터 이어져온 인간의 삶을 너무 소름 끼치게 표현. 그러니까 메시지는 단순해요. 메시지는 단순한데 이거를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메시지는 단순해요. 플롯은 단순한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이미지. 우리 나타샤 같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스토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읽는데 이미지를 중시하는 친구들은 이 단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드라와 나타샤의 차이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드라 신을 믿는 입장에서 무겁게 보기 시작했지만 가볍게 보는 것으로 끝났던 단편. 선생님께서 챗 GTP를 교육시키시는 건가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분께서 근대 자유 이런 문제를 질문을 주셔서 아주 훌륭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챗 GTP와 소통을 대화를 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드라에게 물어본 거죠. 사실은 챗 GTP와 인드라와 챗 GTP와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드라 이웃인 분과 또 챗 GTP 인드라와 또 이웃분 또 이렇게 3자 대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챗 GTP가 이 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흥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유태자본론과 수메르 경제사학론 관점에서 근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에 대해서 문의를, 그러니까 군대를 어떻게 도대체 규정해야 되나. 이제 뭐 다양하게 근대, 사실 근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는 없지만 현대와 근대는 좀 달라요. 근대를 또 어디서부터 기원을 두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티 뭐 이런 식으로 막 문화사적으로도 막 골치가 아픈 얘기인데 다 집어치고 그냥 인들한테 근대는 프랑스형부터 시작했다. 그냥 세계사적으로 프랑스형에서부터 시작했다. 한국에서 언제 근대가 시작했냐? 뭐 그냥 동학혁명부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 아버님이 박성빈 동학혁명 운동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동학혁명부터 근대가 시작했다. 이렇게 구유원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근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학 기후 생존 영성 10,000명이 있었는데 그중 기후 격변으로 세계 종말이 찾아와 열댓명만 살아남았다. 열댓명이 다시 번창하여 10,000명에 이르르자 또다시 아포칼립스로 인해 열댓명만 남았다. 두 번 우연히 반복되면 필이라고 생각할 만하다. 뭐 성경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에서도 성경이 아닌 그 고고학적이나 그 우리 기록들을 보면은 뭐 단 1,000명이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아가지고 아포칼립스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뭐 단 오늘날 우리의 조상 70억 인류의 조상이 뭐 단 1,000명 뭐 이런 데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영성은 특정한 이에게 잠시 머물다가 다른 이에게 향한다. 아니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신의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신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한 번만 살아남았으면 내가 잘했지 하는데 두 번 연속으로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야 이건 뭔가 있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모세처럼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저는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신이 어떠한 계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어쨌든 그것이 인간의 영성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신을 믿으니까. 그리고 프리메슨의 가입 조건은요, 신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프리메슨에 가입할 자격이 됩니다. 신을 믿지 않으면 프리메슨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이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신을 믿어야 돼요. 저는 신을 믿습니다. 저 그렇다고 프리메슨 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티도 아니지만 어떤 특정 종교의 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신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근데 이전 기후격변의 인류는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잘 대처했죠. 뭐 과학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신앙도 있어,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근데는 기후격변에 맞서서 인류가 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위기를 극복했죠. 대표적으로 그 대항해 시대에서부터 그 1850년까지가 소빙하기예요. 유럽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폴란드 같은 데서 막 한국 얼었고 막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숙종, 영조 뭐 이런 시기인데 그때 막 숙종 시대 때 사람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막 여름에도 막 갑자기 눈이 내린다, 뭐 우박이 떨어진다, 사람 잡아먹었다,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다. 여러분들이 근대 이전에는 기후를 많이 기후사적인 기후 역사를 좀 참고하셔야겠다. 그리고 이제 투몰로우 영화 보셨죠?
투몰로우 영화에 보면 멕시코 만류가 계속 북극을 터치하면서 북극이 따뜻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멕시코 만류가 멈춰요. 여태까지 영국이나 유럽이 한국보다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따뜻했던 것은 멕시코 만류 덕분인데, 멕시코 만류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투말로우처럼 그냥 빙하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실제로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유럽을 다 덮어버렸어요.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가 유럽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겠죠. 얼어붙었으니까. 노르웨이의 그 피요르드, 그게 다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종교, 정치, 경제. 수메르 시대에서는 재정일치 혹은 정교일치였죠. 근데 반면에 이제 아카드 시대로 이행하면 루갈이다, 엔이다. 엔은 대주교, 대제사장, 루갈은 왕, 이러면서 재정 분리가 일어납니다. 혹은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와 그 정치가 분리됐다는 것은 인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전 세계 공통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회가 조금 더 분업화되고 복잡해졌다,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발생한 거죠. 중세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중세 유럽 때 교황과 국왕이, 왕이 막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영국 왕이 성공회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이미 일찍이 중세 유럽,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초로 따지면 이미 아카드 시대에 발생했다. 그리고 인드라가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메르 신과 아카드 신을 구분해야 된다. 왜 아카드는 굳이 수메르 신을 아카드어로 따로 불렀을까? 대표적으로 금성신, 이난나였는데, 수메르어로는 이난나예요. 근데 아카드어에는 이슈타르입니다. 이난나도 금성신, 수메르신, 이슈타르는 금성신, 아카드 신이에요. 심지어 두 신은 별개의 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같은 신이 되어버렸어요. 이슈타르, 금성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국을 잉태한다. 그동안엔 도시국가였다. 도시국가였을 때는 분업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왕도 하고, 뭐 간단히 얘기해서 교황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뭐, 그만큼 중세 때 교황도 하고 왕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정치 체제로서 낙후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동양에서는 일찌감치 그게 분리됐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게 뒤늦게 근대까지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후진적이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정치 체제로서는 동양의 체제가 훨씬 더 유럽 체제보다 앞서갔어요. 근데 유럽의 강점은 경제직 정치가 아니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한국을 포함한 유라시아 전역에서 근대 이전까지 재정일치와 재정분리가 반복순환을 보여줬죠. 그리고 수메르 시대에 상인이 출현했습니다. 최초의 상인, 무슨 조개 껍데기로 어떻게 막 교과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메르 경제사로에서 전면 부정하죠. 아니다. 조개 껍데기는 화폐가 아니다. 원시인은 화폐를 만들 수가 없다. 화폐는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명품이 있는 다음에 짝퉁 있는 거지, 짝퉁 다음에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폐는 먼저 수메르 사제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급자족 체계까지 간 겁니다. 화폐의 필요성은 원정무역에서 필요한 거지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화폐가 필요 없습니다. 화폐가 필요하려면 원정무역이 필요하고, 원정무역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체가 필요하고, 그 원정무역을 했던 수메르 당시의 지도층들을 보면은 그
왜 대체 저 뭐야 판타지 소설에서 늘 보듯이, 예? 장자는 뭐든 장자든 누구든 선택받은 사람이 왕이 되면 둘째나 셋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행정을 맡든 상단을 맡든 그렇잖아. 그런 상단 귀족의 고귀한 신분이었다는 얘기죠. 상업을 하면서 왜 왕을 도왔다 귀족들이. 그것이 상인의 출현이다. 최초의 화폐도 인드라가 강조했고요. 최초의 시장도 수면에서 나온 겁니다. 전 세계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무역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원정 무역에서 비로소 시장이 발생하는 것이, 자급자족 체제에서는 화폐가 필요 없고 시장이 필요 없습니다. 상인도 필요 없고요. 이 점을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근대에 이르러서 이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왜 메디치 가문은 국영 가문이 아니냐. 메디치 가문뿐만 아니라 그 합스부르크 왕가를 지지했던, 그리고 루터의 그걸 굉장히 저지했던 독일의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가문, 그런 어떤 재벌들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국유원이 아니고 왜 영국의 프란시스 베어링이 세계 최초 국유원 가문이냐. 그 사람 프란시스 베어링은 유대인도 아닌데 그 사람이 때부터 초국적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정경유착이었어요. 메디치 가문도 그렇고 독일의 그 합스부르크 가문을 지원했던 가문도 그렇고, 경제가 을이었고 정치가 갑이었어요.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을로서 이용당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 입장에서는 그거는 과거에도 흔히 보는 중국에서도 여부리 이런 것처럼 정치가 우선이라는 거죠. 저는 최초의 국유원 가문 프란시스 베어링, 그 다음에 베어링 가문은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죠. 국유원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 미국 독립을 지지했고, 프랑스 루이지아나 땅을 제퍼슨을 통해서 미국에 넘겼고, 심지어 영국이 풍전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전쟁을 지속시키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살살 꼬셔가지고 러시아 원정을 일으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영 전쟁, 그것도 그 배우가, 미영 전쟁의 배우도 베어링 가문이다. 이것은 영국의 이익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영국의 이익으로, 국익으로 따지면은 미국 독립을 허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은 런던까지도 막 침략할 풍전등화인데도 나폴레옹은 오히려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나폴레옹 전쟁이 한 10년간 됐는데 나폴레옹이 어떻든 버티기를, 질을 끌기를 원했던 것도 베어링 가문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815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을 때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에는 5대 왕국이 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맞나? 러시아, 그 다음에 베어링 가문이 있다. 그게 이제 보불 전쟁 끝난 다음엔 베어링 가문이 망하고, 그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로스차일드 가문.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분리는 근대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틀이다. 종교, 정치, 경제가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오늘 대부분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이죠. 반면에 종교든 정치든 경제든 그냥 엉켜서 획일적인 노예제 파쇼 국가. 이건 뭐 역사 후퇴가 뭐 보통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저 북한 체제는요 1000년 전으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년 전에 미개한 국가가 됐어요. 인권도 없고 여성 인권도 없고 1000년 전으로 되돌아간 후퇴한,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1000년 전으로 돌아간 게 북한 체제다. 이것들을 막 이렇게 찬양한다면 여러분은 뇌가 썩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4050 세대가 꼴통인 이유가 그거예요. 뇌가 썩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책임질 2030 세대 인들아, 방송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4050 한국 대한민국의 4050 세대는 썩었다. 그것을, 그 썩어 빠진 것을 뜯어 고치려면 반쪽 노면부터,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부터 우리는 진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문전비 주명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들아 분명히 얘기할게요. 반쪽 노면 파쇼 정권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어긋났다. 반쪽 노면이 되지지 않았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지금부터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왜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여러분들을 존경합니까? 물론 국기본이 그것들을 반쪽로 필요해서 한 거죠. 한국에서 지금 현대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가장 인들한 지명이보다, 문전비보다 반쪽로면 더 역사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겁니다. 반쪽로면 업적으로 따지면 반쪽로면이 잘한 게 있어요. 문전비보다. 문전비는 진짜 얘는 아닌 거지만, 인드라는 문전비가 그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반쪽노면보다 반쪽노면을 더 저는 역사적으로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한국의 4050 뇌를 썩게 만든 인물이 반쪽노면이고, 국기본이 필요해서 반쪽노면을 임명한 건데, 이 반쪽노면을 극복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고, 오늘날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정신, 새마을 정신으로 가야만, 박정희 모델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이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전비 집어쳐, 걔는 끝단이니까 반쪽노면으로 가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리트릭스가 인드라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네요. 한국전쟁에 대해서 인드라가 9번론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종교정치, 경제 외에 뭐 이렇게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사실은 뭐 SF다 뭐다, 뭐 플라톤도 얘기했죠. 철학자의 나라, 무슨 또 과학자의 나라, 지식인의 나라, 이렇게 썰을 푸는데 대부분은 다 검증됐습니다. 그거 다 검증된 겁니다. 사이비예요. 유사과학입니다. 파시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99% 사이비 종교 세력이에요. 지식인이든 모든 것들이, 얘네들이 뭐 상인 능력도 없잖아요. 정치 능력도 없어요. 오직 하면 그냥 애들을 세뇌시키는 능력밖에 없거든. 그 사이비 종교죠. 문선명이지 뭐. 정명석이고 신천지지 뭐. 그게 오늘날 지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인도 나름대로 국기본이 떡밥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니까 만든 건데, 지식인들의 나라, 이게 뭐 지식인들 자기들이 자유지라는데, 인드라가 책 많이 본 나름대로 지식인이잖아요. 여러분, 책 많이 본다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책 많이 본다고 기업 잘합니까? 아닙니다. 신학자가 신앙을 얼마나 합니까? 몰라요. 인드라 강조 드리겠습니다. 말빨에 속지 말자. 그 행위를 봐라. 행동을 보라.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미국의 철학, 실용주의. 말빨에 속지 말고 행동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봐요.
예, 행동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빨에 속으면 꽁산지 세뇌되고 내가 썩어 빠진 숯골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을 봐야죠. 그래서 백년전 TV. 근대 이전은 종교, 정치, 경제 분리를 하지 못한 시대이죠. 근대는 종교와 정치, 경제가 분리가 실현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슨 뭐 판타지소설처럼 만약에 중세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난 부자가 아닌데 재벌이 아닌데 뭐가 아닌데 여러분은 그냥 서민이지만 예, 여러분들의 서민적 삶을 중세에서 귀족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없어요. 영국 귀족들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장 자본 물음표. 시장이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대량 유통 구조이다. 이게 이제 인드라의 국제 유토 자본론이죠. 수메르에서 기원합니다. 자본이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입니다. 유럽에서 기원합니다. 시장과 자본이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자본은 특정한 이에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아요. 영성은 물 흐르듯이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지만 영속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누군가는 더 영성의 축복을 받아서 또 부자가 되고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았는데 지가 왕된 게 지 잘난 맛에 왕된 건 줄 알고 하다가 하나님의 노용을 받죠. 영성은 무르듯이 가는 겁니다. 한 번 받았다고 오만하면 대가를 받는 법이죠. 그 영성 축복을 받은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해서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합니다. 베어린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버트란트 러셀 가문, 록펠러 가문. 록펠러 가문이 영원히 굴번 가문일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 가문은 더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정경유착하는 나라는 후진국이죠. 정치가 갑이고 경제가 을인 북한, 반쪽무당, 문좀비, 반쪽노면, 쥐명이 이런 것들은 후진국 스타일이고 선진국은 경제가 갑이고 정치가 을입니다. 성렬형이 늘 강조하는 게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이든 선진국 유럽이든 일본이든 모두가 핵심은 경제가 갑이고 정치가 을이에요. 정치가 갑인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발정 놓으면 문전비 시절에 왜 대한민국이 수십 년 후퇴했나? 정경유착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정상화시켜야 돼요. 종교, 정치, 경제가 각 세력은 경제를 중심으로 서로가 경쟁하면서 협력해야 됩니다. 상권분립처럼 종교, 정치, 경제가 서로 상호 견제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국기본이 한번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전비한테 그냥 너 원하는 거 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다 몰아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 국기본이 교훈을 준 겁니다. 문전비처럼 하면 나라가 망한다. 패망한다. 발족노매처럼 하면 나라가 식민지가 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길 바랬던 거죠. 국가 입장에서 반면교사. 근데 대한민국 시민들이 여전히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운전비 잘 빠쇼. 잘 빠쇼. 반쪽노면이 압살했던 자유정신을 정상화시키는 성렬형의 노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악한 좌파시오들이 성렬형 퇴진을 오늘도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선 4050 숯골통 세대들의 뇌 썩어 빠진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고쳐집니까?
안 되죠. 2030 세대가 작심하고 내리까야 되고 그들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때려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대 이전은 시장만 있었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시장과 자본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현 자본 시스템이 인류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지만 절대라는 것은 신밖에 없죠. 그래서 1% 여지를 두는 거죠. 자본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개선한 시스템이 에서 1% 여지를 두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역사의 후퇴이고 수고통 반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십만, 수천만의 인류를 학살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공산주의 경제 실험은 실패했다는 것은 검증된 현실입니다. 주장이 아니에요. 인드라가 막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공 교육이 아닙니다. 그냥 경제학적으로 그냥 끝난 게임이에요. AI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답변해줘서 인드라가 약간 그 과격한 대목을 빼고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AI가 답변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 유럽에서 근대가 시작했을까? 기후, 정치, 경제, 종교 여러 요인이 있지만 프리메이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음모론에서는 이게 막 고대까지 막 가는데 다 필요 없고요. 18세기 그 런던 대화제 이후에 메이슨이 프리메이슨이 됐어요. 그때부터 오늘날 프리메이슨의 역사를 보시면 되고, 프리메이슨들이 300주년 기념식을 열었잖아요. 그 300주년의 해가 1817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영국에서 했죠. 그래서 메이슨과 프리메이슨을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그 자유평등 형제, 이게 오늘날 프랑스 혁명에 나타난 부분은 인드라 강조했죠. 프랑스 혁명의 배우는 프리메이슨이다. 그건 음모론은 그건 수준 낮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프랑스 혁명은 프리메이슨이 일으킨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프리메이슨의 주역들은 프리메이슨이 맞는데, 당시에 프랑스의 그 프리메이슨들 주로 이제 거기 그 파리 대동방 로치 소속인데, 대동방 로치 안에도 분파가 많아가지고 왕권파, 귀족파, 서민파, 부르주아파 뭐 이래가지고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걔들이 막 지조대로 하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영국의 프리메이슨도 프랑스 혁명을 원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프랑스 왕권을 교체하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되게 온건한 방식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그것이 우연적인 사건이 겹쳐가지고 거기다 또 독일의 일루미나티 그 친구가 또 거기에 혼수 두는 바람에 과격해져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배우가 프리메이슨은 아니에요. 그냥 그 인물들이 프리메이슨일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대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프리메이슨이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긍정적인 역했습니다. 과학의 발전, 그 다음에 어떤 신분의 철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메이슨이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개인을 중시했습니다. 집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특징 중 하나가 길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메이슨. 노조는 자유정신에 위배된다. 단합이다. 그 이전에 중세 때 길드들이 수공업자들이 단합해가지고 많이 그 시장을 회수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길드를 굉장히 해악스러운 걸로 봤어요. 프리메이슨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노조도 이제 수용했죠. 비스마르크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는 곁다리 얘기고, 중요한 건 프리메이슨이 그때마다 많은 역할을 했다. 그 인드라 요즘
프리메슨의 공식적인 행사죠. 300주년 행사. 거기에 면 미국 독립도 배후에 프리메슨이 있다. 미국 독립의 배후는 프리메슨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일본 메이지 유신 인드라가 이건 음모론식으로 강조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글로버는 프리메슨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300주년 기념식에 보면은 프리메슨에서 일본의 근대화도 프리메슨이 주도했다. 사실상 그 나비 부인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우발적으로 프리메슨의 인물들이 했지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건 프리메슨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혁명, 미국 독립, 그 다음에 일본의 근대화, 그리고 수많은 근대의 그 세계사적 사건들의 배후에는 프리메슨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1세인가 2세, 런던 로스차일드가 프리메슨에 가입하죠. 1800년대 초반에. 왜냐하면 1800년대 이전에 로스차일드는 찌질이었거든. 나도 좀 기적 흉내 좀 내보자 해가지고 프리메슨에 가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요. 공식적인 기록에 프리메슨에 런던 로스차일드가 가입했다. 그때는 세가 약했으니까 로스차일드가 눈치볼 때니까. 당시에 구호 황제는 프란시스 베어링 가문이었고, 초대 구호 황제였고, 베어링 가문이 짱이었으니까 눈치 봐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베어링 가문이 프리메슨 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유럽 근현대사인들아 참고하시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프리메슨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냥 시민단체예요. 그리고 19세기에 어떤 프리메슨이 요구했던 모든 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뭐 이런 그러한 것들 대부분이 실현됐어요. 그래서 프리메슨의 영향력이 상당히 사라졌다. 특히 영국의 프리메슨들은 거의 그냥 60, 70대 노땅들이나 즐기는 어떤 그런 프리메슨이 됐고요. 젊은 친구들은, 영국의 젊은 친구들은 프리메슨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프리메슨들이 서둘러가지고 우리도 공개 조직을 하겠다. 그래서 공개화시, 여태까지 비밀 조직이었는데 다 공개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면 프리메슨 그 교회 이런데 여러분들을 투어 신청하면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에 미국의 프리메슨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주마다 2개의 프리메슨 회당이 있어요. 하나는 백인 프리메슨, 또 하나는 흑인 프리메슨. 각 주마다 50개 주잖아요. 그러면 각 주마다 거의 2개씩 백인 프리메슨, 흑인 프리메슨 이렇게 딱 있고. 그러면 동양인 프리메슨은 왜 없냐?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만들면 됩니다. 뭐 히스패닉 프리메슨 왜 없냐? 만들면 돼요. 근데 현재 미국의 프리메슨에 주마다 2개가 있는데 백인 프리메슨, 흑인 프리메슨 이렇게 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프리메슨의 영향력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 프리메슨에 질투하는 세력이 일루미나티 세력이죠. 프리메슨에서 변절돼 가지고 타락한 천사에서 악마가 된 것이 일루미나티. 트럼프도 약간 이런 일루미나티화한 세력과 좀 약간 결탁한 냄새가 좀 있다, 이라고 얘기했죠. 참고하시고요. 바다선님, 해리메트커님 어서오세요. 자, 어쨌든 18세기 이후 프리메슨은 종교정치 자본이 상호작용하는 세계 최초 조직이었다. 근데 이전에는 뭐 몽골 조직, 몽골 군대, 1008기군, 오스만 투르크의 예니체리가 노예 부대인데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오스만 투르크의 예니체리는 사실은 귀족이라고 봐야 돼요. 귀족. 봉건, 그러니까
출신 성분 가리지 않고 얘가 예니체리 저 출신이 예? 뭐 말하자면은 그리스인이든 로마인이든 뭐 이집트인이든 상관없이 딱 노예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마치 당시 유럽에서 왕과 계약한 기사처럼 취급을 받은 겁니다.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백인대장, 천인대장, 만인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예니체리예요. 노예부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권한이 있었습니다. 셉니다. 그래서 그 예니체리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를 말아먹은 거죠. 근데 이러한 지금 중요한 것은 근대 이전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팔기군이든 몽골 군대든 예니체리든. 근데 이건 근대 이전에만 효용성 있는 거지 근대 이후에는 근대 시대에는 써먹지 못한다. 근대의 중요한 조직은 프리메슨이었다. 왜냐? 거기에는 왕족도 있고 당시에 영국 왕실도 다 프리메슨이었고 귀족들도 프리메슨이었고 그 다음에 과학자 우리가 익히 아는 영국의 상당수 과학자나 그런 사람들은 다 프리메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메슨이고 돈 많은 사람도 프리메슨, 노스차일드처럼 평등한 조직이라면 이런 조직이 당대에 없었어요. 모차르트도 프리메슨. 예술가, 정치가, 사업가, 귀족, 상인, 서민 다 아우르는 조직이 당대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당대 선진적인 조직이 바로 프리메슨이었습니다. 그 프리메슨 조직은 종교로 뭉친 조직입니다. 신을 믿되 신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이단 신간 동원하지 않고 서로의 믿는 방법을 존중하자. 우리가 신은 하나인데 왜 우리는 신은 왜 여러 개로 생각하나? 단일한 신에 대해서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렇죠? 왜 우리는 알라니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런 관점에서 프리메슨이 됐다 이런 점들. 물론 저는 프리메슨 아닙니다. 프리메슨에서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일루미나티는 반대하지만 어쨌든 프리메슨은 신을 믿어야 된다. 무신론자는 프리메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이게 300주년 프리메슨.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나비부인스러운 푸치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얘기에 토마스 글로버, 동아시아, 일본 근대화는 99% 프리메슨이 만든 것이고 1%는 일본의 야동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비부인 덕분이다. 1% 정도만 일본인의 기여가 있었다. 99% 일본의 근대화는 99% 프리메슨이 필요해서 만든 거다. 근대가 시작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렇게 쫙 여기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태자본론과 수메르 경제상에서 자유란 뭐냐? 자유를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 수메르 시대에서 비롯한 자유이죠. 프리덤입니다. 인간과 신을 구분하고 인간이 신에게로 다가서기 위한 모든 꿈이 자유입니다. 신학, 꿈, 학문, 뭔가 이렇게 우주란 무엇일까? 지구란 무엇일까? 생명이란 무엇일까? 이런 어떤 학구열, 호기심, 이런 모든 질문에 궁극인 것은 신이란 무엇일까? 이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이건 이런 데서는 다른 사람이 관여되지 않아요. 오직 이것은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개입할 수 없고 신부도 개입할 수 없고 스님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요. 인간과 신의 관계일 뿐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첫 번째 자유, 프리덤. 두 번째 자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해방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치적 자유죠. 이것은 로마 개념이에요.
이 첫 번째는 그리스 개념. 근데 원래는 이것도 수메르 개념이고, 요 로마 개념은 아카드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리버티. 대표적인 게 스파르타쿠스. 뭔가 인간에게서 탈출하는 노예주인, 노예가 인간이 되는.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과, 그러니까 거기에 신이 개입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정치적 자유라는 거죠. 정치적 자유. 첫 번째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면 두 번째 자유는 정치적 자유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유다 하면은 이 정치적 자유만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두 번째 자유, 정치적 자유일 뿐입니다.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나도 인간이고 싶다. 딱 그거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지? 딱 그게 정치적 자유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정치적 자유예요. 첫 번째 프리덤은 뭐죠?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에게 다가가서 신에게 묻고 싶은 거죠. 진실은 뭐냐? 모르죠, 인간은. 궁극적인 질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통 얘기 안 하는 건데, 인간이라는 거를 찬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GDP는 그거를 이제 자유시장 개념과 가깝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적 자유는, 전치사, 영어로 치면 다가선다 이거예요. 오모 쪽으로 간다. 하늘로 간다. 신에게 간다. 이렇게 약간 수식적인 이렇게 간다면, 이 정치적 자유는 뭐죠? 탈북, 아메리카로 청교도가 이주 간다. 탈출하는 거죠. 빠삐용 탈출. 이게 좀 지형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 이게 정치적 자유. 우리 남남이야.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소통하자는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 아무리 적이지만 우리도 먹고 사는 이즘 때문에 만나서 협상해서 서로의 윈윈을 추구하는 거죠. 이념은 달라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얼굴을 맞대고서 해보자. 자유무역이죠. 그게 이제 찬스다 이거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뭐죠? 근대 이전에는 개인이 없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개인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근대 이후에야 우리는 개인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드라 같은 사람은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무슨 또 아닌데 막 방송에서 나오잖아. 중세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개인이에요. 근대 이후에야 비로소 여러분들 개인이 생겨지, 그 이전에는 개인이 없었습니다.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집단이었을 뿐이죠. 근대 이후에서야 우리는 개인, 나 이것들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대 이후의 핵심은 경제다. 경제에서 자유는 뭐죠? 기회를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입찰할 때, 경매할 때 룰을 공정하게 하면 모두가 따르잖아요. 그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축구할 때 룰을 공정하게 만들면 승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매를 하든 무슨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물건을 팔든 기회를 준다 이거죠.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나도 교육의 길을 줘서 최소한 기회의 공정성. 인간은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를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손흥민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드라처럼 몸치인 사람도 있어요. 그걸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 각각의 그 능력 차를 하고 인간이 먹고 사니 좋아. 예, 최소한도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최적이 어떠한 예,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마치 근대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였던 켈빈의 오프로 이자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성 그게 기회의 공정성입니다. 난 무조건 우리는 그냥 예?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파시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간에 최대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계산이 필요하고 이것들은 저 생각에는 양자산업 시대에서도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지금보다 양자산업 시대로 접어들면 계산이 보다 쌈박하게 돼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현명한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계산이가 복잡하니까 그냥 모두에게 준다. 그렇지만 계산만 제대로 하면 재산이 얼마 있고 소득이 얼마 있는 사람, 얼마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난방비 지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만 제대로 되면. 근데 계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양자산업혁명이 제대로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세훈이 형이나 성렬환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러면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거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반쪽 노면이나 운전미나 지명이 같은 애가 집권하면 통계도 조작하는 마당에 뭘 못하겠습니까? 기술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서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렬형 갑자기 왜 연세대 가서 또 이렇게 했나? 이 노래 연세대 출신이잖아요. 이제 연세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무의식. 무의식은 전 칼륨 관점이죠. 그래서 무의식은 오래된 자유이고 자유는 새로운 무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이드 이론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칼륨적인 분위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좀 프로이트의 주장은 뭔가 지나치게 기계적이다. 지나친 유물론적인.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칼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관념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갈 방향은 칼륨은 좀 더 비판적으로 칼륨의 길에 가되 칼륨을 좀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저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뭐 자유이고요. 참고로 하시고 보시면 되고 12시 15분 맞아세. 그래서 그 네이버 블로그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이거를 챗GPT한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줬고 데리다 해체론과 김정화 해체론을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네요. 묵그지 반문화인들의 편집장이었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붉은 악마 이론가 얘기도 했죠. 그 부오나 세바 이 친구가 좀 신나가지고 부오나 세바가 뭐 저 마인츠인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그 마인츠 이재성이 요즘 활약하자 미친 듯한 폼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기도 하고 또 이번에 손흥민 경기 영구로 또 런던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부오나 세바가 정말 신났습니다. 부오나 세바가 무슨 승리 아이콘인 것 같아. 이 친구가 가면 다 승리해. 토트넘도 이겼잖아.
부어나세바 덕분인 것 같아요. 승리 아이콘 부어나세바. 뭐 이건 VOA 방송.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카엘님께서 우프나 AI가 지금 이게 이제 유닉스 같은 게 될 수도 있다. 재밌는 발상이에요. 지금의 OS 체제는 뭐 대표적인 MS 체제는 단순히 모니터, 저는 뭐죠? 그냥 뭐라 그러죠? 터미널밖에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GTP 식으로 만약에 OS가 체제가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미래 세대의 그 컴퓨터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약간 구현할 수도 있겠다.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기, 이들한테 팝하거나 구글을 썼는데 디플이나 카카오를 몰랐어 있는지도. 근데 이 디플을 많이 칭찬하시네요. 그래서 이들한테 이 디플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디플이 좋다고 막 이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흥미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호수, 이거는 여러분들 AI 지금 뭐 GTP, 챗 GTP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호수 이분의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범용 AI가 없다. 범용 AI는 불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어떤 해안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얘기도 하고. 아무튼 이분 AI에 관심 있는 분들, 챗 GTP에 관심 있는 분은 이호수 이 방송 티타임즈 유튜브일 겁니다. 이거 꼭 한번 필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암묵적 지식이 인간 지식의 95%. 근데 이게 30년 전에 인드라가 어린 시절에 그 SF 그 소설들을 읽으면서 늘 느꼈던 어떤 물음이에요. 물음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방송에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간에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요. AI에 관련돼서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지만 둘게요. 정말 무궁무진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호수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명마비원 뇌졸중 환자가 뚜벅. 이 기술이 과학기술이 벌써 이렇게 좋은 일이죠.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수리생물학 그 최적의 수면 시간 8시간 수면을 취하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또 최적의 수면, 식약자가 90분 후에 커피를 드세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내에 끝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본가, 착한 자본가, 간단하게 해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이렇게 생각. 그게 자본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시장, 재래시장, 마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건강하고 착한 자본이에요. 그쵸? 나쁜 자본은 뭐죠? 거기에 회계가 불투명하고 나쁜 자본 같죠. 공산주의는 나쁜 자본가를 좋아해요. 그래야 자기 목적은 성취하기 때문이죠. 착한 자본가, 건강한 자본가를 증오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러면 공산주의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거든요. 과거의 그 마녀 사냥꾼들이 마녀를 찾아다니듯이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나쁜 자본가를 굳이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자유시장이 제대로 되려면 건강한 자본가가 자리 잡고 건강한 자본가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이 건강하게 만들고 거래소가 건강한 거래소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공산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공산주의는 여러분들 더러운 거를 먹고 사는 하이에나 같은 족속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노리고 그걸로 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조폭, 야쿠자 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발전미당 지지율이 하락이 아니라 보수층 과표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번 홍영님 좋은 말씀하셨고 어준이 신경 왔어요. 변호봉 신경 왔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고 한동훈 법무장관 대장동 사업 당군 일의 최대 손해 인드라가 당군 일의 최고의 인권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 계속 얘기하니까 한동훈인데 차기의 대통령은 못 되세요. 70년대생. 한씨는 괜찮은데 70년대생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깔끔하고 샤프해요. 까도남이야. 까칠한 도시남사. 까도남 이미지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명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팩트만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라임 사건, 오티머스 사건 이런 거 하면 또 낙연이가 또 관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낙연이도 거기야 50% 100%인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를 무슨 이렇게 가십거리로 친명이다, 친이다, 친윤이다, 친박이다, 난 이런 그 한국의 그런 어떤 정치 기자들의 그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별로 저는 공감한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얘기할게요. 국회의원 인드라가 5급 노동담당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다음에 또 배지다는 겁니다. 다음에 배지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남이나 경북은 상관없어. 막말해서 지명이가 살인을 해도 지명이 찍고 반정민당 찍는 게 호남이고 경북이잖아요. 어차피 그건 대한민국 시민이 다 알잖아. 문제는 부동층이 있는 부산, 경남, 수도권, 강원, 제주, 충청 여기는 다르거든. 지명이가 살인했다? 쟤는 아니 아웃이야. 이게 중도층 생각이야. 그쵸? 부동층 생각이라고. 그 부동층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수도권이고 부산, 경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입장에서 여러분이 발전미당 국회의원 부산, 경남 국회의원이나 수도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충청권 국회의원이나 지명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낮에는 지명이 만세하겠죠. 공천 따야 되니까. 밤에는
잠 못 자는 거지. 여론이 들끓는 걸 뻔히 아는데, 예, 특히 수도권에서는 예, 그냥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주명이가 전화 와니까, 네, 보스. 아,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차선표에서, 예, 2개씩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주명이 이 기회에 좀, 당대표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자락에서 수도권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주명이 사진 내걸고 선거운동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 뭐 비명계라고 해서 낙연이파 호남에 있는데 호남 애들은 상관없어. 막말로 얘기해서 예? 낙연파도 얼마 안 되고 예, 비명계가 아니라니까. 핵심은 수도권과 부산 경남이에요. 충청권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저런 반란표가 엄청나게 나온 거지. 예, 비명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뭐 낙연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저런 표 못 나와요. 더군다나 저 가정은 정의당과 예, 국힘당 모든 의원들이 100%다 예, 주명이 가결 이걸 원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국힘당 수도권 의원이라면, 부산 경남 의원이라면, 정의당의 수도권 씹상면 뭐 이런 애들이라면 예, 주명이가 계속 당대표 하는 게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유리하거든. 주명이가 당대표를 계속 해줘야 부산에서, 수도권에서, 충청에서 당선되거든. 여러 입장이라면 국힘에서, 정의당에서 예, 당론으로 지명이 부결하라, 가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야죠. 뭐 민심이 천심이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명이가 계속 당대표 하는 게 예, 공천만 확실히 딸 수 있다면 겉으로는 당명에 따르는 거지만 속으로는 비밀투표 그래서 예, 했을 수 있잖아요. 예.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저는 할 따름이지 무슨 뭐 비명계를 까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낙연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예, 이낙연 이시잖아. 걔 낙연이 또 50년대생이고 안 돼, 걔도.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력 따져서 적극적 이력계 예지는 힘들고, 이창용, 이창용, 인드라가 있죠. 성렬형하고 동격입니다. 이창용. 국유부는 각국의 중앙은행장도 직접 유명하죠. 이창용 능력 있고, 인드라가 창용이 형 좋아해요. 이창용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거의 모든 한국은행장을 존경하고 좋아하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성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신현성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한국 최고의 근현대 이후에 세계 최고,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죠. 실전 전문가고 요즘 이제 국제결제은행 조석장이 있는데, 신현성 이분께서 이렇게 혁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교과서 다시 써야 된다. 이거는 이제 기사 쓴 거고, 한국 경제가 떡밥을 날린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신현성 이분이 국장이 얘기하는 요지는 환율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달러와 원화의 환율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에 초점을 둔 겁니다. 달러 인덱스다. 달러 인덱스가 강하면, 다시 말하면 킹달러면은 전 세계 경제가 좀 침체될 가능성이고, 반대로 약달러가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활성화된다. 얘기는 인드라 얘기가 같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그랬습니까? 인드라는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금리보다 중요한 건 통화량이다. 달러가 강달러다. 오는 통화량을 줄이니까, 달러 발행량을 줄이니까 강달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약달러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 달러를 풀기 때문에 약달러라는 거죠.
쉽잖아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달러를 풀면 많이 풀리니까 시중에 많이 나오니까 예, 달러가 약세인 거죠. 예,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면 부동산 값도 떨어지고 예, 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강달러다 그러면은 예, 달러를 쫙 빨아들이니까 전 세계 경제에 여기저기 약한 고리들은 다 끊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그 얘기해요. 예. 그래서 신현송 조석정 얘기나 인드라 얘기는 통화량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지금 달러 인덱스, 인드라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지만 약달러는 95.5 이하를 약달러로 인드라 규정하죠. 99.5 이상은 강달러고요. 예, 95.5에서 95.5 사이는 정상 구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99.5보다 높죠. 근데 지금 이거를 그 달러 인덱스를 딱 이렇게 보면은 예, 십수년 차트, 뭐 올해 차트 뭐 이런 거 쫙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 다시 강달러 시대로 접어드는 거냐?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반기에는 강달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달러 시대지만 전략적으로는 전술적으로 보면은 약간 필요해서 달러를 올린 거예요. 네. 왜?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걸 바라지 않거든. 국기부는 적당히 조정을 주라. 그러니까 주식이든 1월달 2월달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주게 예, 달러를 약간 올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이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예. 결국은 상반기에 좀 올려줘야 돼요. 필요해. 예? 이창용 한국냉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의 조정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속도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전세계 자산시장이 작년에 너무 떨어졌거든. 떨어져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된다고. 사기 진작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려준 거예요. 근데 너무 올려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조정 주면서 올라가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 그 속도 조절을 계속 강조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인드라가 강조하는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네, 금리 인상 그것도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네, 속도 조절이에요. 그리고 인드라가 계속 가는 경제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은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면 어떤 경제체제든지 적응하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무리 나쁜 정책도 시간을 오래도록 들이면은 선순환돼서 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거를 막 급격하게 막 그냥 급진적으로 실현하면 하면 탈이 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용하면 예, 연착륙 오고 다 옵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약간 강달러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근데 오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비관론자들은 다시 환율이 고개된다고 1,500원, 1,600원 한다. 그거는 이제 저렇게 주장하는 애들은 예, 그래야지 주식이 좀 예, 떨어지고 암호화폐도 떨어지고 그때 살려고 하는 거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집값 똥값 된다. 예, 그래야지 집 사잖아. 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간단해요. 저렇게 막 그 설레발 치는 애들은 사고 싶어서. 예, 예, 간단한 그런 얘기 하잖아. 그 뭐지? 예, 롱숏. 예, 숏을 친 친구들은 잠재적 매수자예요. 예, 롱을 판 애들은 잠재적 매도자죠.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예? 롱을 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치고 했나가지고 돈 벌었어. 자기가 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어 하죠. 그렇죠? 예. 자기가 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정이 아닙니까? 예. 농판 애들은 잠재적 매도자고, 예. 쇼친 애들은, 예. 판 애들은 잠재적 매수자인 거죠. 예, 인터넷에서 집값 폭락한다. 예?
주가 폭락한다, 암호화폐 폭락한다, 사고 싶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해서. 예. 그렇죠? 간단하게 해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그것들을 균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쵸. 주식 들면 차 튀고, 팔면 안티가 되는 거지 뭐. 예. 막 들고 있을 때는 저 안티가 가장 밉지만 팔고 나면 예, 안티가 제일 좋잖아. 자기도 안티고. 원래 그런 거죠. 인간의 마음이.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크게 의식하지 마세요. 알 수가 없어. 시장은요. 예. 항상 예. 여론조사로 되는 게 아니야. 여론조사 반대로 되는 게 원래 시장이야. 그쵸? 그래서 너라는 경제만큼은 여론조사 안 하잖아. 예. 시장의 반대, 예? 사람들 여론조사하면 그 반대로 간다고. 예. 조정, 내가 너랑 계속 그랬잖아. 조정줘야 된다, 조정해. 암호화폐 조정 안 줬잖아. 그러다가 이제 너라가 좀 사니까 조정 오잖아.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시장은 알 수가 없어. 바닥도 알 수 없고 천정도 알 수 없어. 그거 하면 신이게. 자,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한개님 역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게 아침한개님답습니다.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유튜브 전문가. 이분을 모르고서야 한국 안보를 논할 수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스포일링 안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징기스칸 오스만 트루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웃분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 해주신 거고, 쭉 보시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좋은 풍경.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친구 오집으로 불수사도구 불암산 뭐죠? 그 다음에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을 다 하루에. 이 친구 정말 왜 산을 오르냐?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그 다음 국토전략 참고하시 15분. 그 다음에 또 지수가 요즘 솔로공 나온다 그러는데 지수가 이러는 바람에 또 오늘 그 YG가 주식이 7%인가 폭등했더라고요. 지수 대단하네요. 프랑스 배우 같아. 그 다음에 이제 K 예능까지 이런 것들, 오키텐, 인드라가 좋아하는 오키텐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28일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주식하고 암호화폐가 따로 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이벤트가 있죠. 무슨 이벤트냐면 그 상하이 이벤트, 이더리움 상하이 이벤트. 그래서 이게 스테이킹된 그 상하이 이 물량이 풀리냐 안 풀리냐.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가 이더리움 가치가 계속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시에 그 스테이킹했던 가격이 지금의 2배다. 반토막 난 가격에 팔겠냐.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고래들이 당연히 자기 최소한 지금보다 이더리움 가격이 2배가 된 다음에 그야 본전이 오는데 본전된 가격에 팔겠지 지금 반토막에 팔겠냐 라는 게 이제 긍정론이고, 부정론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리고 장이 알 수가 없다. 지금은 그냥 약세장 중에 불장. 지난 작년에 6월에서 8월까지 그런 지금과 비슷한 장이었거든요. 그때도 이더리움 이슈였고, 그때처럼 잠시 반짝하는 거다. 약세장 중에 그렇게 가끔씩 반짝하는 게 있다.
1분기에만 그렇고 예, 다시 또 예, 비트코인 15,0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있고 비관론은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죠. 저는 그냥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예, 물렸다. 아 언제 바닥이 언제인 줄 알아. 그냥 물리고 말자. 예, 떨어지면 물타기 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둘째 힘내고 군복무생활 끝까지 해서 자랑스러운 말년병장 모습으로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